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은 광고로 읽는 미술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미술과 광고의 결합입니다. 이분 서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안내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께서 프랑스에서 돌아오셔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샤넬의 유명한 광고 있거든요. 샤넬이 향수를 이렇게 뿌리는, 근데 이제 S자로 물이 떨어져요. 직선도 떨어지지 않고. 이 광고 이야기를 하면서 앵그르 그 유명한 물병을 쭉 흘러내리는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셨답니다. 그 수업에 대한 반응을 서문에 쓰셨는데 저조차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종강을 하고 나서 강의 평가서를 받았는데 몇몇 학생이 강의 시간에 실 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누드를 보여주었다고 항의를 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책을 쓰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유명한 마릴린 먼로, 그 지하철 통풍구에서 치마가 휙 날리는 거 있죠. 근데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시카고에서 거의 뭐 한 8m 되는 마릴린 먼로 동상을 세웁니다. 그때 미국에서 과연 이 조각상을 시카고가 가질 권리가 있느냐? 왜냐하면 마릴린 먼로의 동상은, 마릴린 먼로의 영화는 원래 뉴욕 맨해튼 렉싱턴가 52번가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카고가 윈드시티라는 별명처럼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 이제 큰 조각을 세웠고, 그러자 이제 LA가 발끈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밤늦게 도로 방해하니까 밤늦게 찍었을 텐데, 실상은 그게 소음 때문에, 당신의 옛날 영화로 소음 잡는 기술이 없었어요. 소음을 지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릴린 먼로 영화 찍는 데더라 그러니까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철 한 풍구 바람이 휙 지나가게 하고 치마는 올라갔는데 소음을 잡지 못해가지고 홍보 때까지는 그 장면을 쓰고 막상 영화 본 장면은 LA에서 찍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한 과연 그러면 막연하게 이것이, 이 영화가 어떤 예술 작품, 어떤 그림하고 상관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물었나 봐요. 쉽게 답을 못 하더랍니다. 그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아시죠? 이렇게 비틀면서 하는, 거기서 배웠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표지가 야하다고 생각되시겠습니다만 바나나 광고입니다만, 예,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과도 상관이 있는 그런 데서 이미지를 이제 차용하고 뭐라 할까,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책은 그런 방식으로 이집트, 그리스, 로마 수많은 명작들,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미술사가 광고에 영향을 줬고 광고를 통해서 미술을 읽고 그 뒤에 얽힌 이야기, 이런 것들을 대단히 촘촘하고 박학하게 써놓은 분입니다. 이 교수님은 고대에서 공부하시다가 파리 8대학 가서 소설과 현대문학 비평으로 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지금 문학평론가, 미술평론가를 하고 대단히 박학해요. 보니까 영화 칼럼 쓰고 있고 이런 광고 미술사 하고 있고, 또 뭐 역시 문학평론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책 보다가 저하고 그분은 좀 불쾌하시겠습니다. 불편하시겠죠. 저랑 유사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제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치 그만둡니다만 수년 전에 선거 떨어지고 강의할 때, 법대 강의할 때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패러디 광고 있죠. 그 딱 가운데 여자분이 앉아있고 양쪽으로 상체는 벗고 청바지만 입는 사람들이 쭉 12제자들처럼 앉아있는 그 유명한,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 이걸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카톨릭이 화가 나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광고 당장 중단해라. 이건 신성모독이다. 저쪽은 뭐라고 맞섰겠어요? 야, 이건 표현의 자유야. 1심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가 져요. 항소심은 이겨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헌법 강의할 때, 전 강의할 때 이거 던져주거든요. 표현의 자유 가리킬 때는 이 그림 하나 던져줘요. 야, 니들 이거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써봐, 이래요, 저는. 근데 그때 어떤 학생은 종교의 자유, 어떤 학생은 표현의 자유. 그거 맞잖아요.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분도 역시 최후 만찬편 갔더니 혹시 이거 썼어? 그러면서 이제 저도 꼼꼼하게 찾았더니 이걸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프랑스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인지 이걸 쭉 써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로 어떻게 차용되고 이런 것들이 성속 간에 어떤 충돌을 가져오고 이런 이야기를 쓰시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참. 최근에 아마 저 선관위 선거 홍보 영상이나 그다음에 강남에 어느 뭐라고 할까요? 생활용품 파는 가게 거기서 광고 쭉 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도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사실. 미국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초반에 그 사람들 슬프고 우울한 감정 있죠. 미국은 막 발달이 갑니다. 뭐 공화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어느 가게에 앉아 있는 그 상표 때문에 알잖아요, 사람. 그 다음에 그 누추하게 늙어가는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노인, 그 다음에 철길, 그 다음에 언덕 위의 집. 그 유명한 호퍼거든요, 호퍼. 에드워드 호퍼.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길래, 호퍼 그림 가지고 광고를 만들었네? 그러면서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랬는데, 앞부분에 없어서, 왜 그 이야기는 안 썼지? 타이밍이 안 맞았나? 그랬더니, 역시 이분께서도 맨 뒤에, 에필로그에다가 그 이야기를 쓰셨어요. 미국 화가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그대로 담아서가 아니라, 쇼핑몰 홈페이지 이걸 뭐 쓰기라고 읽어내는 대목에서 나는 놀랐다 그러면서 재밌게 쓰셨던데 이분은 저보다 역시 뛰어나시니까 영화의 한 장면 패러디한 것까지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호퍼 그림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역시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흥미롭게 읽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시간 많이 써버렸죠. 왕인지 편견입니다. 제가 사실은 서예 좋아하는데 글부터 읽어야죠. 왕이지 난정에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시를 지어요. 처음부터 난 시 못 찍겠다 그러면 벌주를 마셔요. 술잔이 쭉 돌아가. 시를 지어야 돼요. 못 지어 그러면 또 벌주 마셔요. 그래서 이제 한 4, 50명 모아가지고 이 20 몇 명이 시를 짓고 그 난정에서 시회를 바탕으로 왕이지 서성이 난정서를 씁니다. 난정에서 우리가 시를 이렇게 지어서 놀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문을 쓰거든요. 그 2장이 이렇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늘 있는 일이요 수명의 길고 짧으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없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일단 지나면 다시 거론하지 않지. 지금 신기하게 여기는 것들도 조만간 함께 먼지가 되리니 뉘라서 이런 탄식하지 않으랴. 그것을 풀려면 이치를 따지야지. 언론이 서게 되면 영원한 업적과 같나니 강물 맑아지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오. 이런 쭉 서문이 가거든요. 언젠가 귀주성에 갔을 때 얼마 전에 천민월이라고 귀주 당석이 있거든요. 차세대 이제 중국 리더인데 다음번 상무위원 들어갈 7인자 안에 들어갈 분이라서 우리 외교부가 초청을 했거든요. 그분이 여흥분입니다. 그래서 귀주 당석이랑 환담하는 기회가 있어서 작년에 여흥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난 척 하느라고 이 난정서 이야기를 쭉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난정서 그 의미를 너무 높이 산다. 근데 이 책은 그런 거 잘 써놨습니다. 잘. 이를테면 난정서는요. 난정의 모임 후에 즉흥적으로 쓴 건데 4가지 아름다움. 좋은 날씨, 아름다운 풍경, 감상에 빠진 마음, 즐거운 일. 이 4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2가지가 더 있답니다. 훌륭한 손님, 가빈, 현명한 주의. 이 6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난정서는 중국 예술의 총화라는 겁니다. 앞부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뭐 그랬었죠? 우리 그랬잖아요. 김치를 못 먹으면 양배추 사서 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한국 사회에 한동안 놀림거리가 됐습니다만 비슷한 말이 있어요. 해제 때입니다. 해제 서진나라 때. 어느 해 곳곳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온 들에 굶어 죽은 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어리석은 황제 해제는 길이 역사 웃음거리가 되는 한마디를 남겼다. 곡식이 없다면 고기죽을 먹으면 되지 않아? 이거 몰랐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한국에는 김치 대신 양배추, 그렇죠? 빵 대신 케이크, 중국은 곡식 대신 고기죽. 예. 참, 그래서 제가 따로 포스트잇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글 쓸 때 써먹으려고 별표도 2개 해놓고요. 왕이지 선생을 존경하고 이 필법이 한국 사회를 거의 1000년간 지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왕이지 선생의 평전은 단 한 권도 번역된 게 없답니다. 이 책이 처음 번역된 책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코끼리가 숨어 있답니다. 참, 이 어릴 때 교육의 중요성이요. 두개골 해부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군의관이었어요. 어머니는 줄리언드 음대 나온 음악가였어요. 이게 부모 사진입니다. 이 저자의 이제 저자는 엄마 품에 안겨 있죠. 여기에 두개골을 그렸는데 두개골 이 점선이 있죠. 이 딱 이 톱니바퀴로 돼 있는 그 부분에 글씨를 써요. 글씨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글씨는 되어 있느냐? 역시 독립선언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을 이용해 정성들에 그린 두개골 석판화. 이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남긴 작품이에요. 이게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에롤 모리스라는 크림 전쟁 때 종군 작가가 따라갑니다. 사진을 찍으러. 근데 어느 한 사진에는요 도로에 포탄이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사진에는 도로에 포탄이 깔려 있어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여기에 의심을 가지고 수많은 자료, 심지어 거기 그 장소까지 찾아 나서요. 갔더니 놀랍게 그 사진을 찍었던 유사한 언덕을 찾아내요. 찾아냅니다. 현장까지 가서. 그리고 이 보세요. 밑에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림자를 바탕으로 이 사진을 언제 찍었을 것이다. 그림자 길이가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이 먼저다, 이 사진이 먼저다. 그다음 왜 그렇다면 거기다 포탄을 놨을까? 왜 위험성을 강조하려 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그 작품의 진위를 밝혀내요. 우리 사진은 눈에 보이는 거라서 정직하다고 믿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명한 진리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내고 정리해내요. 유명한 사진들에 어느 건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시기가 왜 몇 시로 돼 있지? 이러는 겁니다. 최근에 인상파 사진, 바닷가에 햇살이 쭉 비치는 사진 있잖아요. 빨갛게 물드는 학자들이요. 그 맞은편 호텔 어디에서 모네가 그 그림, 마네인가 모네인가 헷갈리네. 그 그림을 그렸다. 몇 시에 그렸다. 이걸 찾아내요. 태양각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게 과학의 힘이거든요. 또 진리의 힘이고. 이건 사진 관련 책인데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대신 천천히 읽어야 돼요. 저처럼 좀 책 빨리 읽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피곤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탐정 소설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입니다. 레드 로자. 글을 읽을게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죽잖아요. 왜냐하면 또 도리어 이를테면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 일종의 3인당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고 도리어 이런 극단주의라고 할까요? 근본주의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처형을 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 문장을 참 잘 뽑았어요. 그림과 함께. 어둠 속에서 나는 삶을 향해 미소를 지어 마치 악하고 슬픈 모든 것은 거짓임을 확인하고 그 모든 걸 순전한 빛과 행복으로 바꿔내는 어떤 마법 같은 비결을 알아내기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야. 그리고 줄곧 내 자신 안에서 이런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그저 다시 스스로에게 미소를 짓는 수밖에. 스스로를 비웃기도 하고 비결은 결국 삶 그 자체인 것 같아. 187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세상을 떠난 폴란드 출신 사회주의자, 100년 전 사람입니다. 레닌하고 똑같고요. 비슷한 시기. 우리는 이승만, 김구, 안창호 이런 분들이 1870년생이에요. 자, 사회주의자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지만 사회주의 진정한 의미의 사상가는 로자, 레드 로자, 로자 룩셈부르크, 로잘리아 그러니까 그 장미꽃 거기서 온 이름이더구만요. 로자 룩셈부르크인데 미국 교수님이 글과 만화를 썼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국 사회 이런 거 소개하기도 불편하잖아요. 이건 사회주의자가 되자, 이거 사회민주주의냐니까. 사민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에서요, 성인을 올릴 때 반드시 악마의 변호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비평하게 만들어요. 예? 외국 학계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러면요, 어떤 한 사람을 악마의 변호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사사건건 트집 잡아요. 야, 너 이거 맞아? 틀렸잖아. 임마. 너 거짓말 하냐? 끊임없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진실에 더 가깝게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왜 사회주의 이념이 태동을 했고 그 사회주의는 도대체 자본주의 어떤 모습을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나 민주주의나 인권을 어떤 식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장석준 선생이 후기를 썼는데 해제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위기 시대에 생각나는 첫사랑. 이런 자본주의 위기, 생명의 위기, 생태의 위기, 환경의 위기일수록 도리어 우리는 그런 100년 전 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왜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뭘 한번 고쳐보고 있는지를 읽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굳이 최근에 고맙게 좀 뭐 요즘 서점 못 갔습니다. 바빠서. 근데 어느 신문이 이걸 또 소개해 놔서 주말에 이 책이 나왔네. 저도 죄송합니다. 대학 때 이 책을 읽고 로자 막스를 읽고 거의 한 30년 읽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 로자, 만화로 보는 로자 룩셈부르크입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가 숨어있다. 사진은 과연 진실인가? 그 다음에 왕희지 평전, 그리고 광고로 읽는 우리 시대의 미술사, 이렇게 4권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